지금 러시아 경제 제재가 심하죠. 근데 위안화가 계속 가치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중국 디지털 위안화 3차 이 시범 지역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러시아 지금 분쟁 때문에 지금 이 디지털 위안화가 좀 더 지금 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지금 러시아가 꽉꽉 막히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들이 순간 그냥 급등했어요. 보시게 되면 잘 올라갔죠. 이게 확실히 보면 예전에도 이게 이제 일봉인데 일봉에서 이 앞전에 있는 대량 거래에 들어온 친구들이 확실히 승률이 좋아요. 이렇게 보면 그때 이제 240에서 이렇게 거의 깨놓고 쭉 밀어놨을 때 빵 떼줘주면 이렇게 뭐 크게 밀리긴 해도 결국 다중바닥 그려놓고 그냥 빵빵 때리거든요. 벌써 이때만 해도 이게 이제 KCS인데 그죠? 이때만 해도 고점이 벌써 24%대 갔다 왔고 오늘도 뭐 25%대 그죠? 수익 잘 주는 회사 이 친구인데 이게 보면 월봉에서 이제 좀 애매해요. 이게 이제 이 변곡점이라 예전에 벌써 이런 거 이제 키오스크 관련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더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눌렀다 땅 뛰면 어쨌거나 이 변곡점의 가격이 8,600원이에요. 저 예전에도 이 친구 8,600원은 가지 않나 싶은데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8,600원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좀 오버슈팅 나오고 이전 고점까지 이렇게. 뭐, 네, 항상 주기적으로 이 친구들. 20개월선 깼다가지고 돌파해서 나가는 거라. 근데 상당히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이 친구는, 네,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믿고 참고 30일이 아니라 믿고 참고 한 2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그죠? 여기서 급등하고 뛰고. 근데 이제 오늘 뛰었기 때문에 뭐 이 시간이 어떻게 됐나? 좀 밀렸나? 내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뭐 쫓아가서 하긴 부담되고 벌써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랑 또 이렇게 음봉으로 기회를 주면 모를까 그죠? 그래서 이슈들이 많이 녹아내린 친구라 단기 단타 잘하거나 뭐 이렇게 대응해야지 뭐 순간 뛰들어가 힘들고 일단 시장 정리하면서 눈에 떠서 들고 왔는데 예전에 벌써 우리가 많이 봤던 친구들이죠. 이때부터 꾸준히 더 볼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음봉 주면 좀 관심 있게 보고 실질적으로 그냥 테마로 이렇게 있는 거라 좀 뭐 어떻게 날아갈지 모르는데 한네트 같은 경우엔 월봉에서 이제 이 여기 찍었어요. 여기 이 목표가라고 했죠 제가. 이 친구가 제일 불안해요. 여기서 물리면 큰일 나니까 한네트가 대장주긴 한데 대장주죠 이 친구가. 그거 불안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밑으로 밀린다든가 순절 라인 잘 잡고 들어가야지. 일단 디지털 위안화 테마는 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야 좀 고점일 것 같고 벌써 예전에 저점이 2,000원 하던 친구가 뭐 12,000원 이렇게 갔다 온 거라 이 친구도 뛰면 그죠? 이렇게 이제 다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맞고 KCT가 의외로 좀 위치가 낮죠. 이제 KCT 같은 경우에 이렇게 20개월 이 친구가 대응하기가 좀 쉬워요. 6,900 30-40원쯤 깨면 나는 이렇게 손절할 거야. 이렇게 대응하면 되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이뻐서 내일 금요일이죠. 560주선이 올려나 모르겠다. 일봉에서 오늘 급등했는데 이렇게 음봉을 한두 번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21선 이런 자리들이 좋은 자리들이라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또 들어오는 거 보고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잘하려고 대장주긴 한데 이제 로지시스나 한국전자금융이나 이제 다 이런 친구들이 실적으로 다 갈 준비가 돼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의외로 못 올라갔는데 로지시스 월봉에서 똑같이 20개월선 근처죠. 이 친구 요거 잡고 대응하면 돼요. 이거 밑으로만 안 끼지면 돼. 20개월선이 6,979원, 6,800원쯤 되니까 내일 20주선만 잘 지켜주면 다음 주에 로지시스 한번 뛸 수 있어요. 너무 급등해서 부담 좀 덜하고 한국전자금융도 이렇게 자꾸 대량거래 들어오죠. 이렇게 들어오고 이때도 들어오고 오늘도 또 들어왔고 음봉 하나 그려주면 올라가고 월봉에서 위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좋긴 한데 순간 이 친구 아까 제가 신용 물량 좀 체크해 봤거든요. 신용 많지 않죠. 근데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요게 좀 세요. 그래서 시장 안 좋으면 뭐 또 외국인 던지면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외국인 지분율만 낮았으면 딱인데 방해 세력이 없어서 어쨌거나 그래도 꽤 바닥권이라 뭐 이 친구는 쭉 잘 들고 있으면 위험성도 없고 뭐 이렇게 낮은 이런 데서 매수하면 수익줄 확률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한국전자금융 같은 친구들 보면 되고 푸른기술도 마찬가지고 푸른기술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봉의 위치가 낮죠. 물론 추세 가지고 하향이라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친구가 좋은 건
이제 5주선만 돌파해주면 돼요, 내일. 일봉에서 이렇게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상한가 간 건데, 이날. 또 상한가 가면 갭띄어서 가는데 이 친구는 조금 튀어놓고 쭉 늘어지더라고요, 그냥. 땡큐죠, 뭐. 이렇게 다중바닥 그려놓고 여기기 때문에, 흐름 기술 같은 친구가 오히려 상당히, 좀 매수해볼 만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안 크죠. 1.57%고, 신용 부분이 5%대 뭐 그렇게 센 건 아니니까 흐름 기술 부분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파버라인이 좀 마음에 드는데 차트 상당히 이쁜 것 같아요. 월봉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5개월 선이 이제 추세는 턴해놨죠. 일단 우하향하다 멈춘 거예요. 이렇게 우하향하다 멈추고 이게 월봉에서 추세가 우하향을 하면 한 달 정도도 고생을 시키는데 이렇게 이제 우하향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추세 턴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음 달에 이렇게 턴해줬죠. 그래가지고 요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5개월 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도 괜찮은데 하필 이때 일봉에서 또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 친구. 일봉에서도 이렇게 이제 5선 위에 있고 이뻐요. 이 추세가 보면 일봉에서 앤디기님 얘기처럼 2주 걸리려나? 근데 어쨌거나 앞전에도 이렇게 한번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는데 쉬었다가 여기 한번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요 놈이 참 매력적인 거예요. 우리가 요때 이제 시황 정리했죠, 제가. 그래서 요때죠. 여기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길래 여기서 이 친구 이제 무조건 제가 이제 관종에 넣어놔야 되고 그저 지켜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빵 날라갔죠. 여기서 한 29% 상한가 갔다 왔어요, 이 친구. 근데 상한가에 못 붙었고 또 떨어졌거든요. 매물대 맞고 이렇게 여기 들어나가죠. 근데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 여기서가 제일 좋았고 매수 타이밍이 맞아요. 음봉으로 떨어져서 이게 변곡점 자리만 잘 지켜주면 좋은 자리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외국인 없죠, 지분율. 그러니까 뭐 시장 안 좋아요. 던질 것도 없어요. 여기는 방해 물량도 없고 신용융자가 좀 있네. 6%면 뭐 그죠? 지금 근간에 좀 들어있고 뭐 이러다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차피 저기 뭐죠? 저거 뭐 신도 아니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다 본인들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상한가 흐름이 좋죠. 이 바닥에서 이제 멤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거래 빵빵빵 들어온 종목들은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HLB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생명과학이 땅땅 들어오면 날아갈 건데 그래서 주가 관리하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친구들은 믿고 기다리면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버라인 같은 친구들은 꼼꼼히 보시는 게 좋고 애들 아빠님 안녕하세요. 시총이 600원, 700억 정도고 그죠? 시총이 600, 700억, 600, 700억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죠? 매출이 1200억. 자기 시총의 2배가 되는 매출인데, PBR이 1배. 나쁘지 않죠? 현금유보율 900%, 부채비율 89%. 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파버나인은 좀 신경 써서 보는 게 좋고, 뭐, 급등 안 할 수도 있지만, 급등주 하려면 이런 친구들 잡으면 좋은데, 이거는 좀 약간 스킬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LB요. 아휴, LB. 뭐 회사가 뭐 그럭저럭 괜찮긴 한데 어쨌거나 너무 고점에만 사시지 않았으면 상관없는데 이 월봉 고점들이 좀 위험해서 자,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인테리어 관련들 좀 움직였는데 이슈가 하나 있죠. 근데 요 순간 테마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서울시가 이제 이 35층 룰을 폐지하기로 했어요. 재건축 재개발할 때. 그래서 이 35층 룰에 대한 어떤 이제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좀 주식이 신기하죠. 저런 걸로 상 움직이긴 하는데 건설주가 같이 움직였어요. 인테리어, 시멘트 전부 다 이렇게 전부 다 같이 움직였고 벽산이 대표적으로 제일 빨리 움직였는데 일단 거래량은 살짝 들어왔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예전에 그렇게 고생시키다가 지금 20개월 선 이렇게 회복해주고 있죠. 그래서 20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이게 추세가 유지가 돼요. 3,200원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 내일 5선이 끝날 확률이 굉장히 크죠. 내일 금요일에 살짝 밀린 자리가 5선 위에다 만약에 그러면 일봉에서 아마 이렇게 5선 20을 타고 음봉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근처에서 매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깨도 뭐 원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친구라 손절의 의미 크게 없는데 그래도 이제 손실권에 있기 싫으면 손절했다가
보면 되고, 이걸로 건설주 좋더라고요. 건설주 전부 다 이 인테리어까지 같이 좋아서, 벽산이 인테리어 쪽으로다가는 좀 자세히 보시는 게 낫고, 이 어쨌거나 거래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밑에서 이제 높은 데 들어온 게 아니죠. 바닥에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탄력 붙으면 벽산도 이렇게 좀 잘 올라가요. 순간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벽산 같은 종목들도 자 꼼꼼히 잘 보시고 주봉에서 괜찮고 그죠? 하츠나 이 NX 이 친구들은 이제 거래량이 변화가 없어요. 안 들어왔는데 유일하게 저 벽산만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건설주들 간만에 건설주들 한번 볼까요?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네요. 그죠? 이렇게 보면 20개월 선 위주로. 근데 이제 예전에 혹시 그거 아시는 분들 전쟁 났을 때 이 전쟁이 났을 때 이제 보통 방산주가 이제 초반에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전쟁 난 방산주, 식품주, 이 식료품주 이렇게가 좀 요렇게가 좀 제일 많이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주식들이 이제 전쟁이 좀 완화되고 빠지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움직이는 게 이제 건설주들이 많이 움직여요. 물론 뭐, 전쟁이 더 심화되면 안 되겠죠. 그죠? 건물 같은 것도 많이 무너지고 하니까 건설주들이 움직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랬든 어쨌건, 이제 현대건설부터 보면 자유롭게 20개선 회복해주고 있죠. 요러면 상황이 좋은 거예요. 추세가 요렇게 턴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턴.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도 여기 턴했구나 벌써 이때 그죠? 처음 보고 있었는데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이후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최저점 찍었네요 그죠? 주봉에서 이때 돌아섰네 3주 전에 뭐 더 이상 안 밀릴 것 같네요. 투자가 턴이 된 거고 LB도 이렇게 단가를 낮추거나 그러려면 지금보다는 투자가 돌아선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5주선이라도 이렇게 안착해 놓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좋고 아직은 지금 월봉 자체에서도 이제 지금 밑으로 밀리는 자리라 최소한 21선이라도 회복해줘야 되는데 매달 꾸준히 조금씩 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지금 아는 분도 매달 그냥 꾸준히 사니까 뭐 평당가도 이렇게 안 높고 그냥 뭐 한 달에 뭐 이렇게 뭐 50주 100주씩 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도 그거는 그렇게 사요. 삼성전자도 10주 20주씩 삼성전자 10주 20주만 사도 보통 막 지금 얼마야? 80만원, 90만원씩 이렇게 되니까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 매주 꾸준히 사니까 매달 날짜 정해놓고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손해도 안 보고 뭐 그렇게 계속 산대요. 내가 쭉 사가지고 애들 주라고 했어요. 나중에 애들한테 큰 돈 될 거라고. 자, HDC 현대산업개발이 부드럽게 돌아나가고 있는데요. 그죠? 많이 이제 극복했나? 굉장히 안 좋고 사고권 때문에 그죠? 건설주들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지고 있구나. 그죠? 굉장히 그동안 낙폭이 심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우건설 요까지 가다 말겠다. 어쨌건 HDC 현대건설 산업계 이 친구 돌아 나가고 있고 GS건설은 매물대가 있는데 이 건설주가 좀 메리트가 없는 게 쫙쫙 날아가지를 못해요. 이 친구들이. 어쨌거나 추세는 많이 돌아나간 분이고 인테리어 관련해서 벽산이 좀 어쨌거나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이라 이렇게 들어온 종목이니까 이 앞에 거 저거는 잡으면 어쩌고저까지는 조금이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보고 시멘트 관련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3표 시멘트 고려 시멘트가 살짝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바닥에서 20개월선 아슬아슬하고 3,655원인데 요걸 뚫어주고 나가면 좋거든요. 내일 좀 봐야 되겠다. 어쨌거나 좀 바닥에서 좀 돌아 나갈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언제 좀 바닥까지 좀 찍었던 친구들이라 그죠? 3표 시멘트도 그렇고 20개선 뚫어주고 나갈 요때가 제일 좋아요. 사실 요때가 20개선 딱 뚫어주고 나갈 때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제일 좋아서 성신양이가 제일 빨리 반응하고 얘는 5개선 돌파할 때 타면 되고 시멘트 관련주들까지는 조금 신경 쓰는 걸로 내일 봐야죠. 뭐. 셀트리온은 제가 이제 그 제목에 안 쓰긴 했는데 잠깐 볼게요. 셀트리온의 증선이 논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참 됐죠 이 얘기 나온 지 어느 정도 이제 뭐 증선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정도 악재는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계속 나오던 얘기라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너무 고생해서 가지고 대단해요.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도 좀 줄었더라고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HLB 때문에 소속이는 분들도 많긴 한데 셀트리온 주주분들도 아유 엄청 고생해요 지금. 예전에 이게 언제야? 19년도 8월달 가격으로 획일한 거예요. 회사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그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돌아 나가는 것 같고 지금 이번 달에 5개월선을 뚫어주면 추세 턴이 되는데 일단 대바닥은 찍은 것 같아요 이 친구. 뭐 악재도 웬만큼 나올 만큼 나왔고 증선이 발표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거나 뭐 거의 그러니까 악재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결정 나거나 안 나거나 뭐 시장은 다 아는 얘기고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자 21선도 이쁘게 뚫어졌고 그죠? 거래량도 살짝 들어왔는데 개인만 팔았죠. 외국인 기관 들어왔고 연기금이 간만에 들어왔거든요. 이 친구가 쭉 이제 연기금이 한 번 들어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닌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추세를 지금 잠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지금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매도가 참 착하게 셀트리온이 이 4%라는 건 참 착한 거예요. 그래서 1% 이런 거 막 11% 20%씩 나오거든요. 이 친구 이렇게 막 14%씩 대차 거래 자체도 좀 많이 늘지 않죠. 이렇게 보면 그죠? 상환 수량이 더 많고 어느 정도 대바닥 찍지 않았나 싶어요. 셀트리온을 만약에 좀 지금 가격에선 중장기적으로 그죠? 매수하면 원체 바닥 가격이 싼 가격이라 좀 사놓고 있으면 그래도 제법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지금쯤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주봉에서 보면 이번 주에만 잘 틀어주면 그죠? 턴이 되는 것 같은데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움직이죠. 세 개가 이제 합병하죠. 셋이 언제 합병하나? 그래서 셀트리온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 친구도 여기 보면 중요한 변곡점 하나 있어요. 여기 요거 딱 지켜주고 돌아서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바닥 가격으로 보고 이 친구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 찍지 않았나 싶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그죠? 이렇게 이런 자리들 이거 사는 게 좋고 이제 좀 운봉으로 이렇게 이제 5일선이 20선 뚫었으니까 정배열 돌아서겠죠. 그죠? 돌았을 때 이렇게 5일선 근처 이렇게 운봉에서 좀 매수하는 게 낫지 않나 싶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대단하죠. 이 친구도 고점이 17만 원 하던 친구가 6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지금 3개월째 바닥 지키고 있는데 요거 깨지 않는 한 이 친구도 지금 매수하면 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것 같아요. 원체 공매도가 좀 많이 괴롭혀서 자, 일봉에서도 셋이 똑같이 부드럽게 돌아가죠. 그죠? 저점인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순간 급등하거나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셀트리온 얘기가 좀 있어서 근데 지금 가격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그죠? 많이 좀 싼 가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아까 저번에도 제가 이 보안주 말씀드렸었는데 이 디지털 시장도 확대가 되고 그죠? 이제 보안주 미국에서도 이 글로벌 이 사이버 보안 뭐 이 ETF 같은 게 이제 수익률이 좀 좋다고 그래요. 근데 저번에 보안주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안 생각보다 어디까지? 이 사이버원이죠. 이 친구 온봉 꼬리 다는 날 오늘 아까 장중에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60선 찍고 나갈 때가 참 좋았거든요. 장중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또 올라갔고 이 친구가 변동 보기 잘했어요.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아요. 5개월선이 잘 있고 최고 빨리 반응하는데 자, 주봉에서 이번 주 음봉 내일 뭐 잘할 효과 있고 우선 지켜주러 떨어질지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5선 위에서만 잘 끝나주고 다음 주에 깨지만 않으면 일봉에서 이렇게 음봉 그려주면 한번 뜰 것 같아요. 이 친구 요 거래량이 좀 수상찮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때 대량 거래 터지고 그죠? 자 이제 그 변함없죠. 주식은 거래량 해석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거의 거래량에 정답이 있는데 보시면 자 이렇게 대량 거래 빵 들어왔죠. 이때 이게 이렇게 높은 데 들어온 건 의미 없고 낮은 데 들어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며칠 죽여놓고 쭉 타고 올라갔죠.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쭉 밀어놨는데 거래량 또 들어오고 있죠. 지금 누군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종목에 이게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력들이 관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보안 관련해서 이 사이버원이 그래도 제법 이 급등락이 있어서 이 친구 위주로 좀 보는 것도 괜찮고 SJ 솔루션도 지금 추세는 좀 이뻐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20개월 선에서 착착 차고 올라가는 분위기거든요. 이거는 좀 잘 타고 올라가면 이 정도 점들까지 일단 60개선 맞고 떨어질 거고 이렇게 추세가 타고 있어서 이 친구도 괜찮고
지니언스가 월봉에서 높긴 한데 이제 단기로 들어갔을 때 이런 친구들이 빨리 뛰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 친구만 뛰었는데 만약에 난 빨리 대응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5개월 선 기준 그렇게 잡으면 돼요. 요날도 한 10% 뛰었죠. 오늘 운봉 쉬는 날. 이 보안 관련주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친구들도 이 앞전에 이렇게 이제 거래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들어와 있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조금씩 이렇게 뛰죠. 얘가 이렇게 한번 더 뛸 수 있어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드림 시큐리티도 좀 꼼꼼히 보시는 게 좋고 이 시켜서 돌파해주면 좋은데 다운 시큐어 턴해놨죠. 추세 모델 봐야 되는데 이렇게 5선 탁 턴해놨다. 그럼 다음 주에 일봉에서 일하면 이제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거니까 그죠? 살아나고 있죠. 이게 장기적인 추세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럼 이제 일봉에서는 장기적인 추세가 쭉 뻗어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매수매도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어쨌거나 다운시켜도 이렇게 그죠? 자리 잘 잡고 있어서 한번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 의외로 한번 뛸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이 시세 한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도 좀 꼼꼼히 신경 써 보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자, 또 몇 개 특징주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이제 정유주는 오늘 아까 협상한다고 그랬죠.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게 정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잠깐은 좋은데 리스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길어지면 오히려 안 좋대요. 근데 지금 삼국석유나 지금 그냥 강하죠. 석유주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이게 보면 월봉에서 위치들이 높아서 뭐 이제 협상 잘 되고 국제유가 안정 찾고 이런 뉴스 뜨는 순간 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이렇게 하루 이상 끌고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다음날 어떻게 될지를 몰라 이게 지금 주식이요. 그래서 좀 그나마 이제 극동유화가 위치가 조금 이렇게 높질 않아서 20개선 자리들 이런 데만 잘 지켜주면 그래도 괜찮게 돌아나갈 만한 위치긴 한데 역시나 석유주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니까 만약에 수익권이면 하루 이상 끌고 가지 말고 딱딱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원체 변동폭들이 커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JSE 같은 친구들도 몰리면 안 돼.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여기서 뛰어 들어가는 건 뭐라고 그러죠? 증시에서 불나방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내 거 아니구나 포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큰일 나요. 이거 잘못 들어가면. 여기서 뭐 그냥 물려요. 뭐 물론 한두 번 또 급등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크게 무너지니까 일단은 무조건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석유 관련주들은 아무리 좋은 뉴스 나와도 이제 패스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요거하고 결이 좀 틀린 게 이제 이 자원개발 관련주예요. 이 친구들이 네온가스인가 뭐 생산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성산업 같은 걸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친구들 제가 위치를 잘 봤거든요. 근데 월봉 위치가 제일 중요하니까 대선가스를 보면 예전 고점 한번 찍고 왔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변곡점이 이렇게 요 위에 있거든요. 이 친구가 지금 가격대가 추세가 좋은 거예요. 잘 살아 있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여기 이제 요 변곡점 얘 맞고 떨어진 거고 자 일봉에서 이제 김성재님 안녕하세요. 음봉으로 떨어질 때가 좋았었는데 지금 뭐 급등한 상태고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GS 글로벌도 이 친구가 최고 이뻐요. 추세는 최고 이쁘고 월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식해선 잘 타고 올라가죠. 이게 예전에 제가 에너지 관련주로 이 종목 얘기했을 때 아마 답답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착착 올라가죠. 이제 이식해선 위에 잘 있고 주봉에서도 추세가 좀 이뻐요. 이렇게 이쁘고 밀리면 이제 음봉으로 좀 밀려주면 이 친구 거래량이 살짝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5일선 잘 타고 올라가는 분위기라 물려도 뭐 이런 친구들 월봉이 낮으니까 몇 달 고생하면 올라가고 몇 달 고생하기 힘들면 손절 라인 딱 정해놓고서 딱 매도하면 돼요. GS 글로벌이 이 자원개발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무난히 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얘도 흐름 좋아요. 지금 이렇게 LX 인터내셔널 이 세 개가 이 자원개발 관련해서는 그래도 이 월봉에서의 위치들이 조금 이렇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지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개 정도는 좀 관심권에 둬도 될 것 같아요. 둬도 되고 태강 보론들의 조선 기자재주들을 좀 보면
태광이나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 회사가 약간 기술력이 아마 독보적일 거예요, 이 친구들. 이 두 개 회사는 이 성광밴드하고 태광 이 친구 두 회사는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성광밴드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받고 20개선 타고 다시 올라가죠. 좋은 위치에 있고 태광도 마찬가지예요.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정확히 안 깨고 돌아나가고 있죠. 5개선이 올라탔고 그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친구들은 수익을 좀 더 잘 줄 확률이 있어요. 잘 보시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한라이언스 이 친구가 원래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제일 좀 끼가 있는 친구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 2, 3, 4월 때 막 자기 혼자 쭉쭉 날아갈 때. 근데 이렇게 쉬었다가 지금 다시 가는 중인데 조선기자재 다시 한번 이 좀 수급 들어오면 한라 IMS도 만만치 않게 뛸 거예요. 이 친구가 제일 좀 빨리 뛰는 이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라 IMS도 이렇게 잘 보는 걸로 하고 이 중공업주들은 저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조선주 시대는 맞긴 맞거든요. 먼저 우리나라가 수도 잘하고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친구 바닥에서 좀 돌아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근데 조선주 대표주들은 저는 좀 어려워서 일단 해석을 좀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HJ 중공업만 오늘 제일 좋았는데 이 친구가 의외로 그래도 일봉에서 좀 깔끔해요. 패턴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보면 HJ 중공업이 지금 가장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까 그 HF 했었는데 넥사는 사실은 이제 누구도 모르죠.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진원생명과학 한번 설명하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진원생명과학이 월봉에서 사실은 엄청나게 올라온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넥사 같은 경우가 저 20개선 깨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깼을 때 바로 못 들려줄 폭망인데 사실 이것 뚫을 거라고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상하기가. 근데 딱 뚫고 나갔죠. 근데 뚫고서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 자리가 어디냐면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 요렇게 그죠? 그 차트를 볼 때는 절대로 이제 요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큰일 나요. 이 역사를 다 알아야 돼요. 얘가 도대체 탄생을 해서 그러니까 탄생이라는 게 상장이죠. 최고가를 찍었을 때가 언제일까라는 게 바로 요렇게죠. 여기죠, 여기. 그래서 제가 요거 찍었을 때 진원생명과 요거 찍었을 때 이제 큰일 났다고 그랬거든요. 저거 뚫어주기가 좀 힘들겠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이것 찍고 폭락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그런데 넥스사이언스가 사실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그죠? 신이 아닌 이상 이전 고점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몰라요. 근데 넥사가 상장했을 때, 아까 진원생명과학 예를 들면 막 고점이 막 이런 데잖아요. 그죠? 55,000원대. 그 누구도 모르고, 넥사가 이제 올라가서 땅 뛰면 요 전고점 뚫어졌을 때, 땅 뚫어주는 거 확인하면 쭉 올라가요. 이거 뚫어주고 안착하는 거죠. 이게 월봉 기준이고, 일봉에서는 이거 뚫고 안착하는 자리가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넥스트 사이언스가 진원생명과학하고는 이제 갖고 있는 재료 크기가 약간 틀리고 나노코박스 나노젠 3대 주주긴 한데 실질적으로 20개월 깨면 큰일 나요. 이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깨지 않을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자리 깨면 큰일 나고 20개월 이거 깨면 그냥 폭망이 이렇게 무너져요. 10배 이상 올라온 친구니까 그죠? 조심해야 되고 일단은 큰 욕심 없이 이런 고점들 딱 뚫고 나가면 이 고점 오면은 사실은 이제 나노젠 나노코박스 간에 한번 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누구도 모르니까 땅 떴다 이런 데서는 그냥 전체적으로 큰 욕심 없이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진원생명과학 말씀드렸죠. 지금 만약에 저 고점에 물렸다고 봤을 때 이게 이제 고점인데 예전 고점 여기인데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요까지죠. 이렇게 마진 폭이 여기서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 더 먹자고 욕심 부렸다가 급락 맞이하면 다투하게 돼. 일단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넥사가 정고점을 뚫을지 안 뚫을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나노젠 관련해서 깨지 않을 자리 안 깨면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 안 깨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안 깼다? 급등해서 이전 고점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여기 찍어도 어차피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서 떨어졌다가 다시 이게 찍고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올라갈 때 망설이지 말고 차익 실현 일단 해놓고 정 불안하면 최소한 2분의 1이라도 차익 실현 해놓고 생각해야 돼요. 운영이 하셨죠.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라면 내가 만약에 얘를 20개월선 기준 여기서 샀다. 요거만 안 깨면 되니까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에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매수 자리가 손절 라인이에요. 그래야지 손절이 없으니까. 매수 자리가 손절 라인이니까 난 여기서 매수할 거야. 20개월 안 깨면 되니까 딱 매수했네? 일단 이득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노재행 관련해서 딱 떴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한 3분의 1에도 날리고 차익 실현 해놓고 다음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전고점 뚫어도 여기서 더 올라가 봐야 여기서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큰 욕심 부리지 않는 게 나아요. 이제 일단은 나노코박스 승인이 날 확률이 굉장히 큰 건 맞아요. 무조건 날 건 같은데 그 약값법 개정도 다 해놨고 총리도 자꾸 얘기하고 좀 베트남이란 나라가 이게 일처리가 좀 안 깔끔해. 그죠? 생각해보면 좀 깔끔하게 좀 하지. 어쨌거나 한 번은 뛰긴 뛸 것 같아요. 승인 나왔을 때. 그러니까 좀 기대해 볼 만도 한데 어쨌거나 원체 지금 근데 사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HLB만 그린 거 아니에요. 제약바이오주 전체가 다 아까 셀트리온 말씀드렸잖아요. 뭐 제넥신 같은 친구들 뭐 장난 아니에요. 이 친구들 보면 뭐 주주들 진짜 이게 말이 돼 이게 그죠? 이게 고점이 19만 원 친구가 지금 4만 원이 됐는데 5만 원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꼭 HLB만 그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주 자체가 지금 아주 대단하게 그냥 무너져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이슈라도 좀 있으니까 HLB 리보세라닙도 있고 나노코박스도 있고 리보세라닙이 사실은 성공해야 HLB는 가장 좀 크게 성공할 확률이 있어요. 거리두기 조정안이 다시 나올 확률이 있죠. 이렇게 보면 그죠? 내일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협상하겠는데 좀 잘 돼서 좀 전쟁 좀 그만하고 좀 물러좀 가지 그저 뭐죠? 우크라이나 국민들 보니까 불쌍해 죽겠더구만. 전쟁광 한 명이 아주 그냥 어쨌거나 개인적인 의견이고. 자, 내일 이제 발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와요. 무조건 거리두기 조정 오고 그리고 이제 시간도 지금 11시까지 늘릴 예정이 있는데 더 늘어나죠 이거. 안 풀릴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봤는데 어디더라? 구글 이제 바이낸스 좋아지더라고요. 아까 낮에 보니까 원체 바이넥스도 원체 바닥 찍었어요. 저 예전에 그 친구 때문에 고생 한번 했어요. 구글도 지금 이제 재택근무 안 한대요. 다 출근시키고 학생들도 다 지금 출근하죠. 출근해서 등교하죠. 자,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반드시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꾸준히 좋아질 것 같아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뭐 이렇게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곤 했는데 꾸준히 무조건 관심권에 있어야 되고 연세전 관련주도 말할 것도 없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주류 관련주 볼게요. 주류 관련주가 주점 다 풀릴 거고 그죠? 단란주점도 다 풀릴 거고. 신효수님 안녕하세요. 자, 어쨌거나 주류 관련주들은 지금 어차피 소주 맥주값 다 올라가고 그죠? 가끔 홍맥하는데 술값 많이 들어가게. 자, 어쨌거나 좀 신경 쓰는 게 좋겠죠? 주류 관련주들. 오늘 제주 맥주 밀렸는데 이 정도 점 맞고 떨어졌죠. 기준선 잡고 이 주류 관련주 꾸준히 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리오프닝 되면 주주분들 다 오픈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영향도 있을 거예요. 소주 가격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그런 이슈도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좀 이렇게 21선까지 한 번 더 밀려주면 매수하기 좋았는데 시장이 좋아서 그냥 올라가네 이 친구. 무학 풍국조정 이렇게 세 개가 제일 좋고 보혜양주는 이 동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의외로 행동 패턴이 좋아요. 자, 월봉에서 바닥이죠. 요거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자기가 떨어져야 여기지 뭐. 이 가상 떨어지겠어 그죠? 코로나 때도 여기인데 두 번 나눠 사도 되고 50%니까. 자, 여기고 이 친구가 주봉에서 보면 요렇게 이쁘게 추세 턴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20주선이 올라탔다? 이런 친구들이 때리면 빵 때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여기서 240선 깼죠. 요렇게 쭉 떨어져서 옆으로 쭉 갔는데 첫 번째 240선 깼을 때 급등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빨리 나와야 돼요. 이거는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 되죠. 지금 엄청나게 고생시킨 거예요. 개인 주주들. 그러면 월봉에서 보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 4개월간 아주 그냥 1을 말렸다가 드디어 5개월 선이 살짝 올려놨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추세 턴이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HLB 설명할 때 왜 자꾸 5개월 선을 강조하냐면 이 5개월 선이 하락하고 있을 때는 얘를 못 하잖아요. 그럼 쭉 밀려요. 얘를 올라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비로소 추세의 턴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타려면 주봉이나 일봉에서 변화가 생겨요. 자, 주봉에서 이렇게 변화가 올라탔고, 자,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런 친구들을 이런 데서 사놔야지만이 빵 때리거나 이렇게 순간 급등하잖아요. 이런 친구들 20, 30%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왜 이 월봉에서 우리가 이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은데 멤버님들 잘 아시는데 이 월봉에서 이 우하형 추세가 왜 위험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 이 제넥신을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제넥신 주가인데 먼저 제넥신 주주분들 죄송하긴 한 건데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자, 이 친구가 요게 꼭 바닥이죠. 바닥 같죠. 야, 설마 이거 깨겠어? 바닥이겠지. 근데 다음 달 갔더니 또 떨어졌죠. 자, 이거 깨겠어? 또 떨어졌죠. 이거 깨겠어? 근데 이 변곡점까지 깼어요, 이 친구. 자,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 한 번도 5개월 선을 돌파해서 안착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추세의 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추세가 우하향인 거예요. 이게 위험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행양조는 멈춘 이유가 이렇게 타고 밀릴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 싸다고 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아직 추세가 깨져 있는 거잖아요. 야, 잘못하면 여기도 올 수 있고 500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거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양봉을 하나 막았죠. 그래 놓고 돌려놨죠. 그러니까 저점이 잡혔죠.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HLB 설명할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것도 많이 설명하지만 왜 이렇게 주봉에서 5주선이나 이런 걸 강조를 하냐면 최소한 주봉에서라도 5주선을 턴을 해놔야 이렇게 턴을 해놔야지만이 월봉에서 추세가 멈춰요. 깨 떨어지는 게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뭐라 이게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떨어지네? 더 떨어지네. 더 떨어지죠. 3월 달에 만약에 3월 달인데도 얘를 못 돌려놨다가 다음 달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즉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이걸 멈춰주려면 반드시 이렇게 5개월 선 돌파 안착하는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추세가 하향이 멈춰지는 거고 이거를 추세의 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추세의 턴이 이루어졌을 때 물타기를 하는 거고 돈을 집어넣을 때도 이때 집어넣어야 돼요. 추세가 우하향일 때 이렇게 추세가 월봉에서 우하향일 때 이젠 이 정도면 너무 싼 거지. 야, 제넥신이 아무리 그래도 야, 이게 뭐 17만 원 하던 게 이제 6만 원이니까 싸네 하고 들어가면 또 떨어지고 뭐라? 또 왜 자꾸 떨어지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턴이 안 되잖아요. 추세가 턴이. 그죠? 추세의 턴은 엄청 중요해요. 추세 먼저 돌려놔야 돼요. 추세 돌려놓는다는 게 일봉에서 돌려놓으면 안 되놓고 주봉에서 돌려놓는데 주봉에서도 5선 돌파 안착을 해야 돼요. 자, 돌파 안착 실패했죠? 지금 또 돌파 안착하고 있죠. 돌파 안착을 해서 틀어놓고 최소한 입술 올려놔야지 턴이 되는데 이렇게 못 해놓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HLB 설명할 때 왜 이렇게 이제 청산개미는 저놈의 맨날 우주선 타령만 한다고 그게 아니라 추세를 돌려놓지 못하면 계속 우하향인 거예요. 누군가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물량을. 근데 이게 추세가 오전에 딱 올라타서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일봉에서 빵 때려요. 이렇게 앞에서. 뭐가 빵 들어요. 하나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하 누군가 드디어 HLB의 매수를 하고 있구나. 드디어 약간 뛰려고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혜양도 설명하다 이렇게 왔는데 이런 원리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 잡기도 쉬워. 이렇게 5개선 깨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주봉에서 보면 추세가 턴이 됐죠. 이렇게. 근데 이 5주선 당연히 지켜주고 있고 내일이 금요일인데 20주선에서 끝났다. 20주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봉의 패턴을 보니까 앞에서 요때 241선 깨놓고 그죠? 자, 요때 241선 깨놓고 쭉 밀어놓고 엄청 오랫동안 이렇게 행보했는데 여기 스베르까지 했죠. 이렇게. 이걸 스베르라고 해야 되나? 속임수라고 해야 되나? 한번 쭉 밀어놓고 이때부터 다시 쭉 잘 올라가죠. 요때 많이 털렸을 거야. 개인들이 이제 공포감에 있으니까 잘 올라가죠. 추세가 돌아 나갔죠. 그럼 이런 친구들이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올 때 급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순간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가 갑자기 뭐 주류 관련주, 보혜양주,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각광받다 뭐 이런 뉴스가 뜨는 거예요. 그렇게 뜨는 거고 이러다 보혜양도 안 올라가도 뭐 제 탓은 아니니까 제가 신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인 해석인 것 같고 일단 장기적으로 무조건 일봉의 추산은 일봉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중기적으로 이 주봉이나 월봉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주류 그죠? 주류 쪽 한번 신경 써보실 만하고 이제 식품용품도 이 친구들 다 조심해야 돼요. 오늘 협상 결과 어떻게 나올지 협상 결과를 나오는 걸 떠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막 이렇게 뭐 최고점 찍고 가는 거니까 패스하고 주류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신경 쓰는 걸로 하고 수산 관련주들이 한 박자 쉬는 타이밍 같기는 한데 그죠? 한데 내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 찍었거든요. 여기 제가 20개선 여기 목표가라고 그랬죠. 딱 찍고 내려왔고,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241선, 이렇게 기준으로, 그죠? 요거 안 끼면 볼만하고, 어쨌거나, 이 수상 관련주들이 한 박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라, 내일 한번 보고, 특히 이 사는기업은 241선 기준으로 보면 되고, 사두시푸드도 지금 추세는 좋아요. 그죠? 월봉에서 추세가 살아있죠. 이렇게. 잘 살아있고, 일단 주봉에서 보면, 일단 변곡점 요 근처에 있는데, 요거 못 들어주면 내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보고, 일봉에서 보면, 자, 오늘 저점을 기준으로 안 깨면 돼요. 기준을 딱 오늘 저점 잡으면 되고,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뛸 것 같은데, 오늘 저점 깨면 무너져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점 훼손했을 때는, 일단 칼같이, 매도하고, 차익 실현 딱딱 하든가 매도하고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CJC푸드도 오늘 저점 기준 잡으면 돼요. 이렇게. 저점으로, 이렇게 양봉 하나 뜨고, 장대양봉 뜨고, 음봉 쉬었다가 다음날 날아가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이 명태구 뭐고 재구분이 많다고 그래서 걱정되는데 좀 봐야죠, 뭐 그죠? 좀 보고. 원래 하락장이 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진짜 이 원래 왜 통장에 그 주식할 돈 있으면 또 주식하는 사고 또 못 빼기는 게 보통 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진짜 난다긴다는 고수들은 하락장에는 안 하더라고요, 주식을. 그러신 분들도 봤어요. 이게 다 현금화 시켜놓고 안 하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딱 빼놓고서 그냥 하락장 할 때까, 그 하락장 돌아나갈 때까지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락장, 상승장 구분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월봉에서 5개월선 깨면, 하락장이구나. 5개월선 딱 깨는 순간, 이게 반등해도 이렇게 이제 5개월선 이제 이게 월봉에서, 이 포스닥인데, 5개월선 깨면 하락장, 5개월선 깨면 하락장, 이렇게. 이거 가면 이제 주식을 좀 빼놔야 되나? 근데 이 앞돈이 와서 주봉 같은 데서 딱딱 깨져, 이렇게. 그냥 깨져. 이렇게 이제, 이 고점 못 들고 자꾸. 이렇게. 바닥 깼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장이구나. 이렇게, 그죠? 주식 어려워요. 주식에, 저도 솔직히 고수도 아니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님도 오래 하셨다고 그러니까, 엔드기님도 오래 하셨죠? 대신 이제 매일 보는 거죠. 이 시장을 보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고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 기법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앤디기님이나 김선님 잘 아시겠지만 단순해요. 그러고 뭐 한 달도 안 걸리죠. 뭐 이거 한 일주일이면 다 알죠. 뭐 240원 그려놓고 왔다 갔다 하고 거래량 터지면 그죠. 여기서 사면 되고, 뭐 추세는 월봉에서 보면 되고, 아주 쉽죠. 그냥 뭐 누구나 한두 달이면 다 배우는데 중요한 건 심리 같아요. 심리. 그죠? 심리전이라 어디서 매도하고 어디서 팔고, 저번에 되게 엄청 유명한 유튜브님도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기법은 다른 기법도 있고, 그러고, 다 이제 배우는데, 기법 배우는 데는 뭐 얼마 안 걸린다. 결국은 신법이에요, 신법. 심리적으로. 저는 진짜로 그 하락장에 현금 다 시켜놓고 안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거 힘들거든요. 어떻게든 막 사고 싶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뵙죠, 뭐, 그죠? 시간 될 때. 저쨌거나 영상이 꽤 길어지는데, 그 거리두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떤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관련해서는 우리가 꾸준히 신경 쓸 필요가 좀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를 꾸준히 신경을 쓰는 게 좋은데, 원전 관련주들 중에, 그죠? 너무 좀 높지 않은 종목들, 어딨냐? 수익맘님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보면 연기금이 제가 많이 사랑하는 종목이 카카오라고 그랬죠.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노션 주가 좋죠.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엄청 많이 사고 있고, 카카오페이, 이렇게 카카오라고 두산중공업, 이제 잠깐 이 조선주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괜찮은데 저는 일단 조선주는 조금 어려워요. 그 패스해놓고, 이 카카오 형제들 흐름이 일단은 좋아요. 언제 패신할지 모르는데, 카카오가, 있구나. 일단 이 수익 차익 실현할 때 카카오 같은 친구 저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월봉에서 5개월선 깨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저는. 특히 고점에서 쭉 날아가는데 이렇게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깼다. 이렇게 깨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돼요. 그래서 이게 쭉 무너졌죠, 이렇게. 원래 꼬리 달고 이렇게 돌아나가기도 하는데 이때도 안 깬 거예요. 이게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5개월선은 안 깨요. 근데 종가상 5개월선 딱 깼다. 이러면 긴장해야 되고 두 번째로 위험한 게 20개월선이에요. 요거 깨면 아 폭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예요. 근데 다행히 카카오는 원래 20개월선을 깼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리스크가 있거든요. 이게 쭉 밀릴 줄 알았어요. 제가 아 카카오 끝났겠구나 했더니 여기서 저점을 지켜주는 자리에서 갑자기 기관 애들이 잘 방어를 해주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디서 사고 매도할지가 정해졌죠. 이전 저점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이게 저점이 82,000원대가 되고 진짜요. 한태님 엄청 잘하신데 한태님이 하는 기법이 우리랑 좀 비슷하죠 이거. 근데 사실은 이게 한태님도 한태님이지만 보통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거의 김혜진님 안녕하세요 거의 다 알아요 저건. 왜냐면 이제 보통 이 기준선 밑에서 쭉 돌아 나갈 때 이제 대량거래 터진 종목들이 좋은데 그때 월봉하고의 조화를 맞춰야 돼요. 월봉하고의 조화를 잘 맞춰야 그게 의미가 있어요. 어쨌건 오늘도 수급을 좀 볼게요. 이 친구들 어쩌나 이렇게 연기금이 이뻐하는지. 뭐 연기금이 이뻐한다고 반드시 꼭 이 주가가 엄청 크게 올라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방어를 잘 해주죠. 카카오는 처음 팔았네. 뭐 조금 팔았죠, 그죠? 많은 파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페이를 이뻐하지. 어쨌거나 연기금이 2월 달 내내 이번 달까지 잘 사모으고 있고, 자, 소리 안 나요? 잠깐만. 소리 들리죠, 은정님? 자, 특히 카카오페이가 연기금 매수세가 대단하죠? 이렇게 보니까, 여신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연결 상태도 우수한데? 소리 들리죠? 깜짝 놀랐어요. 가끔 전자기 할 때가 있어가지고, 여신님이 안 들리시는구나. 김혜진님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자, 어쨌거나, 윤정님은 들리시고요. 다른 분들 잘 들리시나, 다들? 예,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자, 연기금 매수가 굉장히 좋은데, 이 연기금 매수에 따라서 추세도 엄청 이쁘고, 아마 저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게, 몇몇도 그렇지만 회원님들도 그렇고, 예, 어쨌거나, 모바일 거래 많이 하죠. 요 모바일 거리가 HATS보다 수수료가 좀 셀걸요, 이게? 그죠? 증권사가 이 동학개미를 막 탄생하고 나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는데 아마 이제 MTS 출시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해외 소수점 거래도 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연기금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카카오페이를 그러면 좋게 보고 일단 뭐 딱 공식은 아닌데 18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갔던 주가를 거의 끝장을 내놨죠. 이렇게 15원까지 반토막 정도 내놓은 거라 이렇게 상황이 좋아졌고 일봉에서도 보게 되면 추세가 참 이쁩니다. 이렇게 그죠? 잘 턴이 돼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주봉에서도 오선이 예쁘게 올라탔고 이렇게 5주선에 회복을 해주는 아주 이쁜 차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은 좀 애매한데 이런 데서 출발하는 자리라면 참 좋은데 어쨌거나 이전 저점 이전 깨지 않는 자리 이렇게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이제 매물 때가 좀 있어요. 여기까지가 좀 애매하고 20주선까지는 갈 것 같아요. 목표가가 일단은 이전 고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가 이 카카오뱅크가 오늘은 좀 팔았나 외국인들? 샀네. 요게 1월달 2월달부터 보면
야, 연기금도 꽤 많이 사고 있죠, 지금. 요새 카카오뱅크도,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냥 외국인이 이렇게 또 540만 주 가까이 엄청 많이 쓸어 담았죠. 그러니까, 들려, 다행이다. 어쨌든 이렇게 카카오 그룹 주들도 조금 중장기적 안목을 가지면, 이제 카카오나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만 조금 애매하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는 지금부터 좀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덴티움은 실적 때문에 기대했죠, 이 친구. 갑자기 빵 때려가지고 깜짝 놀라게. 거기다 왔고. 디오가 흐름이 좋아요, 디오가. 오스 임플란트가 저렇게 되는 바람에 바닥권에 있죠, 이 친구. 주봉에서 이제 추세턴 시도해주고 있는데, 오주선만 이틀하지 않으면 되고. 갭을 어제 이거 그 시황 정리 한 다음에 이 친구 어제 얘기할 거 했더니 그냥 뛰어서 올라가서 뛸지 몰랐네. 어제 이쁘더라고요, 자리가. 디오 실적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갭맥으로 내려오면 생각해 보는 걸로 매물대가 강해서 거래량은 좀 터졌어요. 일단 거래가 좀 터진 상태라 5일선이라도 좀 이렇게 찍고 나가는 자리 뭐 이런 데가 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얘기. 이 원전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다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되고 두산중공업도 사실은 이게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월봉에서. 이 친구, 뭐 아직은 낮지는 않은데, 그래도 추세가 좀, 회원가입 하셨네요, 은재님. 그냥 괜찮은데, 한전 KPS가 이렇게 마음에 들죠, 저는. 추세가 좀 잘 살아있죠, 이렇게. 잘 살아있고. 자, 주봉에서도 20주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KPS가 꾸준히 좀 괜찮아 보이고, 이 원전주가 신경 쓸 때는 우리 기술, 그죠? 말씀드렸죠? 그러고, DHI, 오르비텍. 이렇게 정도로 보는 게 좋고, 저는 이 기능 있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실방을 거의 이제 일본 분들하고 잘 안 해가지고, 저 기능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전기주들은 일단은 장기적으로 다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저기만 없다면, 이제 상장 폐지 여건을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하나하나 꼼꼼히 좀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광명전기가 원전 관료들랑 잘 엮여있고, 요렇게 지금 전국 좀 잘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광명전기 또 위치도 월봉에서 높지 않죠. 이런 데죠. 주식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이런 데서 사도 괜찮아요. 단타 단기 스윙은 실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있을 때 사야 하루하루 수입도 나고 뭐 이렇게 좀 되는데 내가 시간과 여유만 있다면 이런 데서 사는 게 맞아요. 얼른 바닥에서. 이런 데서. 이런 사놓고 그냥 꼭 참고 있으면 자기가 이렇게 수익을 크게 내줘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비덴트 봤을 때 저도 이렇게까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20개월 선 근처 여기서 이런 자리들 낮을 때 이런 데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수익을 내주고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는 무조건 월봉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아 진짜요? 고맙습니다. 자 재룡산업, 재룡전기 전부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역시나 전기주들은 좀 꼼꼼히 신경 쓰는 게 좋고 두산중공업 흐름은 좋아요. 지금 이름도 바꾸고 재무구조도 단단해지고 네 좋고 엔딩이님 1년 넘었죠. 자 윤정님하고 김혜진님도 꽤 오래 하셨고 여신님도 그리고 단골 멤버님들이 많아요. 클났습니다. 이거 주식 못하는 사람이랑 같이 해가지고 어쨌거나 뭐 저는 못 벌어도 멤버님들에도 좀 많이 벌게 이 시황 정리를 좀 꾸준히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안 해놓으면 시황 정리를 안 하면 지금 시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몰라요. 솔직히 모르고 그냥 갑자기 뭐가 뛰면 어라 이거 뭐 알루미늄 때문에 뛰네 이렇게 되고 갑자기 뭐 소주 가격이 올라갔대요.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꿋꿋하게 이렇게 매일 시황 정리해가지고 도대체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을 보고 가는지 이걸 알아야죠. 그래서 예전에 로봇 관련주 막 한참 올라갈 때, 메타버스 막 한참 올라갈 때 이럴 때 그런 종목들이 눌림목을 줄 때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매일 체크하기 때문인 거죠. 매일 체크하고 공부하고 이 친구 여기서 왜 올라가지? 뭔 이슈가 있을까? 그럼 그게 되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시장에 주도 테마가 없어요. 이 시장을 뭐 반도체가 쫙 이끌어준다든가 그죠? 반도체가 쫙 이끌어준다든가 뭐 전기차가 이끌어준다든가 뭐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맨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식품주 막 떴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세력 테마죠.
전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뛰고, 뭐, 갑자기 에너지 종목 싹 떴다 뛰고, 그죠? 그러고, 또 이렇게, 이렇게 뛰니까, 뭘 어디 갔다 지금 시장 테마를 잡을지 이거 할수 되게 힘들어요. 전쟁 한번 나면 이렇게 돼요. 시장을 한석태가 이끌어줄 때가 제일 좋은데, 이렇게 안 되는 게 좀 안타깝긴 하고, 언젠가 좋은 시장 오겠죠. 이게 시장이 지금 상승 추세로 자리 잡으면 저런 테마가 띄어요, 눈에. 그래서 아까 자동차 관련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제가 뽑아놨거든요. 이게 오늘 시장 좀 길어지겠다, 그죠? 시간 길어진다 괜찮겠어요? 어쨌거나 자, 해운주들도 이제 추세가 좋아서 항상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요새 그나마 해운주들 흐름이 제일 좋죠. 여기 보면 자, HMM이 잘 올라가고 있죠. HMM 같은 친구들이 이게 아주 그 차트에 좀 정석 같은 이런 건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20개월선 깨고 다음 달에 회복해줬을 때가 제일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해피데이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딱 깼죠, 오늘? 요 돌파해주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요때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 요때 어떤 마음을 갖고 매수해야 되냐면 이거 깨면 손절할 거야. 깨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쭉 밀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로지시스 같은 친구들이에요.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20개선 뚫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여기 딱 손절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을 일봉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죠. 월봉 보고 하는 거예요. 월봉 보고 하고 매수 타이밍만 잡으면 돼요. 일봉에서는. 이제 20개선이 잘 올라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좋은 거예요. 즉 추세가 우상향, 우하향, 조정, 우상향이잖아요. 그죠? 우상향,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일 때 일봉에서 음봉에서 사는 거예요. 요 날이 되겠죠. 제가 요날 말씀드렸죠. 요거만 깨지 않으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오늘 6%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곡점도 뚫었어요, 이제. 대한해운 편호선 다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HMM은 이런 현상이 좀 덜한데, 요게 기가 막히게 앞전에 만약에 대량거래가 들어와 있다? 이게 100점 만점짜리 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 로봇주 날라갈 때, 이때가 이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뭐 저기까지 갈지 몰랐는데, 자, 요런 자리들 있잖아요, 요런 자리들. 요렇게. 대량거래 앞에 빵 들어와 있죠. 또 빵 터졌죠, 그죠? 빵 터지고, 240선 딱 뚫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딱 뚫고 나가는데, 월봉에서 요 20개선 뚫고 나갈 때거든요, 이렇게. 요때가 엄청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깨면 손절. 안 깨더라고요. 이걸 안 깨고 쭉쭉쭉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요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손절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깨면 손절할 거고, 어디를 뚫으면 돌파하면 사겠다. 이 기준만 정확하게 해놓고 나면 수익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